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매장량이 15년치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현재 소비량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니켈이 15년 후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니켈 광석 매장량이 총 223억 톤이라며 이 중 53억 톤은 검증된 물량이고 170억 톤은 추정 매장량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통상 니켈 광석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 금속은 1.5에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지질조사국은 니켈 금속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내 매장량을 2,100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니켈 원광에서 160만 톤의 니켈 금속을 생산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면 미국 지질조사국의 추정치로도 13년 뒤에는 추출할 니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가 니켈 산업의 수명을 늘리려면 니켈 탐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 재련과 같은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막고 정재련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니켈 가공 재련소는 34개로 2020년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공공정책연구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한다며 재련소에 과잉 투자를 해 니켈 매장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원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재련소가 필요한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과도하게 건설될 경우 과잉 채굴로 인해 니켈이 빠르게 소진되고 과잉 공급으로 가격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구매 후지불 방식 결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실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부실 채권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빚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등에 따르면 인구 약 2억 8천만 명인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보급률은 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75%에 달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지갑 사용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구매 후지불 방식은 소득을 증빙하고 신용 점수 등이 필요한 신용카드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 정보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도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지난 5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 사용자는 7,28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3%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연간 사용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 기준 26조 1,400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61.3%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리서치 앤마켓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선구매 후지불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2.5%씩 성장해 2028년에는 253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구매 후지불 시장이 커지면서 연체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선구매 후지불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6.78%에 달하며 이는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과 비교하면 약 3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체 부실채권의 절반은 사회 초년생인 2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청은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부실 규모는 심각하지는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대들이 이런 신용 서비스를 받은 뒤 꼭 갚아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데 있어 아직 신용관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연체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청은 이런 연체 기록이 개인별 신용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기록되며 이런 기록으로 인해 향후 은행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12월부터 인천 발리 노선을 주사회로 증편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오전 11시 35분에 출발해 오후 5시 45분에 발리에 도착하고 귀국편은 발리에서 새벽 1시 30분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전 9시 15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 자카르타 노선은 9월 8일부터 주 4회로 증편 운항 중이며 자카르타 환승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도시로 당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한국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최근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BMW 인도네시아와 함께 더 프레스티지 서비스를 출시해 충성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년 9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과 기업 파트너에게 제공되며 추첨을 통해 고객이 위치한 곳에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또는 응우라라이 국제공항까지 BMW 차량으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스카이팀 회원사로 대한항공을 비롯한 스카이팀 항공사들과의 마일리지 교차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카르타 및 발리 공항 출입국 시 퍼스트 클래스 및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객을 위한 전용 라인을 운영하고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TDL 글로벌이 해외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옮깁니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TDL 글로벌과 배터리 기반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DL 글로벌은 2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팩 신공장을 짓고 당국과 다양한 유형의 배터리 개발에 손을 잡을 예정입니다. 특히 TDL 글로벌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연간 10만 대 이상의 전기 이륜차에 사용 가능한 배터리팩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산하 기관과 함께 전기 보트용 배터리 개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정했으며 조만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기가와트급 생산 능력을 갖춘다는 목표이며 배터리팩과 함께 배터리셀 현재 생산도 추진합니다. 참고로 TDL 글로벌은 신재생에너지와 ESS, 전기 오토바이 등 모빌리티 분야 기술과 솔루션을 해외 시장에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기 모빌리티 사업에 협력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정부 사업이 중단됐다가 최근 다시 정상화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차 제조 분야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전기 이륜차 1300만 대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2027년까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세계 3대 국가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 CATL 등과 협력하여 배터리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포드 등과 전기차 제조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은행과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디지털 은행 플랫폼 라인뱅크 바이 하나은행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인뱅크 모바일 앱의 누적 다운로드는 4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라인뱅크의 주요 고객은 MZ세대라며 다양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통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라인뱅크는 지난 2021년 6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국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손잡고 해외에서 디지털 은행을 선보인 것은 하나은행과 라인이 처음입니다. 하나은행과 라인은 지난 2018년 10월 신주 인수 계약을 맺으며 디지털 은행 사업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라인은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분 20%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6천만여 명의 세계 4위 대국임에도 은행 계좌 보유율이 40%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18,000여 개 섬으로 구성돼 있어 은행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률은 75%에 달하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60%를 웃돌고 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의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정비되는 신수도 누산타라의 행정기관 누산타라 수도청은 인도네시아 건설사 파쿠원 자티와 미국 호텔 운영사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누산타라에 호텔 3곳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메리어트와 파쿠원 자티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메리어트는 자사 호텔 브랜드 중 우선 4포인트를 착공하고 이후 웨스틴과 트리뷰트 포트폴리오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청은 해당 호텔들이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지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사장은 신수도 누산타라의 최초의 호텔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력은 지난 7월 신수도 개발과 수도 이전을 지원하는 국영 건설사 비나카르야와 파쿠원 자티 간에 호텔과 아파트를 병설한 통합형 상업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8시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부에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박물관 개보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근로자들의 임시 숙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 A동 건물 뒤편에 마련된 해당 임시 숙소의 에어컨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고 곧 박물관 A동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3대의 소방차를 투입해 2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선사시대 유물들을 전시 중인 6개 전시실이 불에 타면서 내부 소장품들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A동 건물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딘 마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 장관은 A동의 다른 15개 전시실과 B동의 유물창고는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불탄 전시실에서 가능한 많은 유물을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소장품을 확인하고 손상된 유물들을 복원하기 위한 합동팀을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4만 개의 유물이 보관된 해당 박물관은 1871년 태국 국왕이던 라마 5세가 선물한 청동 코끼리 동상이 입구에 놓여 있어 코끼리 박물관이란 별칭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